중국 대륙을 서에서 동으로 가르는 긴 강, 대황하. 황하의 물길은 시간과 함께 쌓여 하구의 거대한 삼각주를 만든다. 중국 산둥성 둥잉시, 황하 하구에 펼쳐진 광활한 삼각주는 습지 생태계의 보고이다. 이곳의 또 다른 명물은 유람선. 긴 강의 끝자락이 바다와 합쳐지는 장관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황하가 실어온 육지의 황토는 푸른 바다의 색깔마저 바꿔놓는다. 그래서 황해라 불리는 바다. 이 바다가 한반도와 중국 동부해안 사이에 놓인 황해다. 밀물과 썰물의 수위차가 큰 황해에는 해안선을 따라 넓은 갯벌이 발달해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생물들을 낳고 키우는 갯벌. 새들은 갯벌 생물들로 인해 살아가는 갯벌의 최상위 포식자이다. 매년 봄과 가을, 황해 연안을 지나는 수많은 도요 물대새들도 이 갯벌에 기대 산다. 강과 바다를 끼고 번성했던 인간의 오랜 역사가 증명하듯 황해 연안은 사람에게도 쓸모있는 땅이다. 자연보호구이면서 대규모 유전지대인 황하 삼각주는 개발과 보존의 두 가치 사이에 위태롭게 놓인 황해의 상징이다. 사람과 동물을 고루 키워낸 황해의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 황해의 동쪽, 한반도의 서해, 금강하구의 서천갯벌은 봄, 가을 찾아오는 철새들의 도래지로 유명하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겨울을 보낸 도요 물대새들은 태평양을 건너 서천갯벌로 온다. 세계 8대 철새 이동 경로 가운데 하나인 동아시아 대양주 경로를 지나는 새들이다. 멀리 물러났던 바다가 다시 새들에게 다가오는 시간. 갯벌은 새들의 날개짓과 울음소리로 가득 찬다. 물갈퀴가 없어서 수영을 못하는 도요 물대새들은 때맞춰 부지런히 갯벌을 뒤진다. 만조가 되기 전에 먹이 사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해 갯벌은 어느 곳보다 풍성한 새들의 만찬장이다. 서해는 아시다시피 수심이 약 한 40m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연안 쪽은 갯벌로 이루어가지고 조석 간만의 차가 대단히 큰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갯벌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산란지, 서식지 또는 성육지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말은 뭐냐면은 아주 어린 생물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생물까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태계의 어떤 일종의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물대새과에 속하는 어린 개꿩 한 마리가 먹이 사냥에 나섰다. 도요새보다 부리가 짧고 움직임이 빠른 물대새들은 주변을 살피다 재빨리 뛰어가서 낚아채는 방식으로 먹이 사냥을 한다. 긴장감이 느껴지는 녀석의 뒷모습, 먹잇감을 발견한 것이다. 목표물은 갯지렁이. 끊임없이 갯벌에 구멍을 내 갯벌 깊은 곳까지 산소를 공급하는 고마운 존재다. 하지만 이 순간 개꽁에겐
가장 좋아하는 먹이일 뿐이다. 갯지렁이의 거센 저항. (2분이) 넘는 줄다리기는 결국 갯꽁의 힘겨운 승리로 끝이 났다. 이 녀석은 도요새 가운데 가장 큰 알라꼬리마 도요다. 길고 아래로 휘어진 부리가 눈에 띄는데 좋아하는 먹이인 7개의 구멍 형태에 맞춰 진화한 것이다. 알라꼬리마 도요와 비슷하지만 배와 날개 아래 흰 털을 가진 마도요도 보인다. 닮은 만큼 두 무리는 갯벌의 단짝 친구다. 위로 살짝 휘어진 긴 부리를 가진 큰 뒷부리 도요. 뉴질랜드에서 알래스카까지 도요새들 가운데서 가장 먼 거리를 나는 녀석들이다. 10,000km가 넘는 비행을 하는 셈이다. 집단 이동이 특징인 도요무리 중에서도 가장 대규모 집단을 이루는 새들은 민물도요다. 10,000마리 이상의 큰 집단을 이루는데 작은 몸집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갯벌을 종횡무진한다. 이 녀석은 도요새 가운데 가장 작은 좀도요다. 화려하게 비상하고 내려앉는 새들의 군무. 사람들이 철새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 짧은 몸짓이 새들의 삶과 죽음을 가를 수도 있다. 이곳을 떠나는 순간 먹지도 쉬지도 못한 채 망망대해를 건너는 생존을 건 비행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200시간) 이상의 비행을 위해 도요 물대새들은 최대한의 지방을 비축해야 한다. 번식지로 떠날 때쯤 몸무게는 2배까지 불어날 것이다. 도요물대새가 러시아에서 번식을 하고 월동지로 이동하는 과정에 우리나라는 기착지라는 역할을 합니다. 기착지라는 거는 중간에 연료를 보충을 하는 그런 장소라는 의미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황해, 중국과 우리나라를 잇는, 우리나라 서해안을 잇는 그 갯벌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선 새들도 물때에 맞춰 하루를 산다. 곡식 창고인 갯벌에 물이 차면 새들에겐 휴식과 수면의 시간이다. 바닷물이 닿지 않은 좁은 갯벌 끝에 모여 쉬는 시간. 질서 없이 뒤섞인 듯 보이지만 무리별로 좋아하는 장소를 찾아 자리를 잡는다. 먹고 쉬고 씻는 일. 기착지에서 새들은 비행을 위한 최상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 정비의 시간을 보낸다. 새들의 비행 준비는 봄의 끝자락까지 이어진다. 5월이 끝날 무렵 새들은 시베리아와 알래스카의 번식지를 향해 다시 길을 떠난다. 자신들의 시간표에 맞춰 떠나고 어김없이 같은 곳으로 돌아오는 도요 물대새들. 언제든 찾아와 쉴 수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갯벌을 믿고 도요 물대새들은 다시 여행을 시작할 것이다. 전북 부안과 고창 사이에 위치한 곰소만. 물이 빠지면 100제곱킬로미터의 넓은 갯벌이 드러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곰소만의 고창 부안 갯벌은 습지 보호 지역이자 람사르 습지로 지정돼 있다.
간척지를 다시 갯벌로 만드는 역간척도 시도하고 있다. 제방을 쌓아 바다를 막고 양식장으로 이용했던 곳에 다시 바닷물이 드나들도록 한 것이다. 30년 만에 열린 바다 물길로 마른 땅은 조금씩 습지로 변하고 있다. 공사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생태계는 벌써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가장 먼저 개들이 돌아왔다. 간척 사업으로 서식지가 사라지면서 빠르게 줄어드는 농개다. 수컷 농개는 자기 몸집만큼 큰 집게발을 가졌다. 집게발의 진검승부. 승자는 전리품인 개 구멍 속으로 유유히 사라진다. 농개와 닮았지만 집게발이 흰색인 이 녀석은 흰발 농개인데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귀한 몸이다. 우리나라 갯벌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칠개도 눈에 띈다. 부지런히 뻘을 먹는 칠개의 움직임은 갯벌이 살아난다는 반가운 신호다. 흰 물대새도 갯벌 복원지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 의식을 못하면 얘네들이 거의 카페까지 와요. 5월 번식기를 맞은 흰 물대새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모래 바닥에서 발견된 흰 물대새의 둥지. 바닥을 파고 조개 껍데기를 모아 만든 둥지 속에 3개의 흰 물대새 알이 숨겨져 있었다. 그런데 사람이 다가가자 흰 물대새 부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의상행동, 즉 다친 척하기다. 어설픈 연기지만 새끼들에게서 천적의 시선을 떼놓으려는 눈물겨운 모성애다. 흰 물대새의 행동을 관찰하기 위해 둥지 옆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리를 비웠다. 아래서 떨어져 사람의 시선을 끌려 애쓰던 어미는 사람이 떠나고서야 둥지로 돌아왔다. 그리고 한참을 경계하다가 다시 알을 품기 시작한다. 천적에게 쉽게 노출되는 땅 위에 둥지를 트는 작은 새, 흰 물대새만의 생존 전략이다. 국내에서 대부분 사라져버린 하구형 차연갯벌인 곰소만의 고창 부안갯벌. 새만금이 사라지면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진 이곳도 많은 도요물대새의 서식지다. 희고 검은 깃털이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검은머리 물대새는 턱시도를 입은 갯벌의 신사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등급으로 지정된 보호종이다. 화려한 오렌지색을 가진 이 녀석의 이름은 왕눈 물대새. 물대새 가운데서 가장 멀리 이동하는 새이다.
수많은 도요 물대새들이 곰소만을 찾지만 곰소만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새는 바로 이 녀석, 붉은 어깨도요다. 번식기가 되면 어깨의 붉은색은 더욱 선명해지고 번식을 위해 시베리아로 돌아간다. 그런데 무리 사이에서 긴 발목에 가락지를 찬 붉은 어깨도요 한 마리가 보인다. 도요새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채워놓은 요새 가락지다. 각 나라별로 고유색이 정해져 있어서 노란색 가락지만으로도 저 멀리 호주 서북부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곰소만에 날아오는 붉은 어깨도요는 최근 조금 늘어났다. 늘 같은 곳으로 찾아가는 도요새들의 특성상 이것은 주변에 다른 서식지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곰소만에 늘어난 붉은 어깨도요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전북 군산의 비응항. 섬이었던 비응도는 금강하구 갯벌을 매립하고 군산 산업단지를 만들면서 육지가 됐다. 전북 군산과 부안을 잇는 세계 최대, 세계 최장을 자랑하는 새만금 방조제의 관문이다. (1987년) 개발계획이 발표된 이후 91년 본격적으로 첫삽을 뜨기 시작한 4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간척 사업. 첨단 공학의 집합체인 새만금 방조제는 국토를 넓혀 한반도의 지도를 바꾼 국내 간척 사업의 상징이 되었다. 새만금 사업으로 여의도 면적 140배에 달하는 간척지가 생겼다. 그리고 새로운 땅을 얻은 그만큼 서해의 갯벌이 줄어들었다. (1970년대)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매립을 시작으로 새만금 방조제까지 한반도 갯벌의 10%를 차지하던 넓은 갯벌이 사라졌다. 물길이 막히기 전 새만금은 수십만 마리 철새가 날아드는 새들의 천국이었다. 특히 몇 킬로미터씩 이어지는 넓은 갯벌을 좋아하는 붉은 어깨 도요들이 가장 많이 찾아들었다. 전 세계 개체수의 3분의 2가 서해 갯벌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는 붉은 어깨 도요는 한때 국내에서 가장 흔한 도요새물이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가장 넓은 갯벌 새만금이 사라진 후 붉은 어깨 도요는 멸종 위기에 몰리고 있다. 대표적인 새만금에 많이 왔던 붉은 어깨도요 같은 경우는 한 8만 6천 마리가 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이 돼버린 거죠. 전 세계 한 기껏해야 2만 마리밖에 남아있지 않다 해가지고 IUCN에서 지정한 멸종 위기종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새만금이 왔던 새만큼은 결국은 지구상에서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예측을 지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막이 공사가 완전히 끝난 새만금에 바다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건 2개의 수문뿐이다. 하지만 밀물과 썰물의 조화가 사라진 새만금은 더 이상 갯벌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다.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2020년 새만금 방조제 안쪽의 넓은 갯벌과 바다는 대부분 메워질 것이다.
대륙을 횡단하던 도요 물대새들의 주요소 새만금이 완전히 문을 닫으면 이곳을 찾던 20여만 마리 새들도 사라질 것이다. And you might say, well, the birds can go somewhere else. But the situation is such that the birds actually have nowhere else to go now. There are so few areas left that these birds need that they're all crowding into these smaller areas. And when the areas are gone, like in the case of Samangum, we found that the birds could not go elsewhere. A few of the birds went elsewhere to the Gum estuary, but mostly they just died. 1년에 겨우 1cm가 쌓인다는 갯벌. 수천 년 시간이 쌓인 새만금 갯벌은 15년 만에 사라졌다. 황해에 접해 있는 또 다른 지역 인천. 크고 작은 섬으로 찾아드는 관광객들로 여름의 도시가 분주해진다. 1,500여 개 인천의 섬 가운데서도 장봉도는 여름 피서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다양한 갯벌 생물들의 서식처로 람사르 습지 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장봉도의 갯벌. 낚시 명소로 유명한 장봉도지만 굳이 바다로 나가 낚싯대를 들이우지 않아도 관광객들은 갯벌에서 손맛을 즐긴다. 퇴적 환경이 좋은 갯벌엔 조개와 굴이 지천이어서 아이의 서투른 호미질 몇 번 해도 금세 바구니가 가득 찬다. 화려한 볼거리는 없지만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자연과 함께 논다. 장봉도 일대에는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섬들이 많이 남아있다. 장봉도에 딸린 작은 섬 서만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다. 장봉도에서 고작 배로 10분 거리지만 찾는 사람도 많지 않다. 모인도의 정적을 깨는 것은 새들의 울음소리다. 여름, 서만도는 섬 전체가 커다란 새들의 둥지다. 멸종위기 1급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저어새도 이 둥지에 산다. 긴 숟가락 모양의 부리를 가진 저어새는 동아시아에서만 관찰되는데 서해 갯벌은 지구상에 얼마 안 되는 저어새의 번식지다. 봄철에 서해로 온 도요들이 북으로 갈 때쯤 저어새들은 번식기를 맞는다. 번식기의 저어새는 뒷머리 장식깃과 가슴 윗부분에 연한 노란색이 나타난다. 이곳의 저어새들 사이에서도 발목에 가락지를 한 녀석이 눈에 띄었다. 빨간색 바탕에 E47이라는 글씨가 선명하다. 국내 연구진이 남겨놓은 표식이다. 예, E47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바로 서만도에서 가락지를 달았습니다. 그때 E47하고 48 두 개체를 달았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이제 2년 만에 이제 돌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번식할 단계는 아니고 아마도 태어난 곳이 어떻게 잘 있는지 보러 온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2,7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저어새들. 올여름 서만도에는 모두 50여 마리의 저어새가 번식을 했다.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새끼가 자꾸만 어미를 조르며 먹이를 재촉하는데 어미는 지쳤는지 계속 딴청을 피운다. 육아는 저어새에게도 쉬운 일은 아닌가 보다.
새들에게 있어서 번식지는 사실은 그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인데, 이런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 그 저어새를 비롯해서 노랑부리 백로, 검은머리 갈매기, 검은머리 물대새들이 인천에서 그 번식을 하고 있죠. 특히 저어새 같은 경우는 그 무인도에서 흩어져서 번식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의 여기 이 연안 갯벌은 사실은 이들 생물들한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상당히 민감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죠. 저어새들은 바위 위나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틀고 번식을 한다. 어린 새끼들은 태어나 한 달 정도 어미의 보살핌을 받는다. 물새인 가마우지와 검은머리 물대새, 수천 마리의 괭이 갈매기도 서만도에서 번식을 한다. 새들에게 번식지는 종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장소다. 하지만 멸종 위기종인 저어새 80%가 번식하는 인천 지역의 갯벌에 새들을 위한 땅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한강 하구에서 송도까지 이어지는 인천 갯벌. 쓰레기 매립지로 공단과 신도시로 이미 갯벌의 대부분이 메워졌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 갯벌이었던 이곳 송도는 국제도시가 들어설 넓은 땅이 되었다. 지난 88년에 조성된 남동공단 유수지. 고층 아파트에 둘러싸인 유수지 안 작은 인공섬 위에 저어새들이 둥지를 틀었다. 이곳은 본래 제갈매기들의 번식지였다. 그런데 주변에 송도 갯벌이 매립되면서 이곳에 저어새들이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저어새들이 찾아오는 3월부터 둥지를 떠나는 8월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 모임에서 활동하는 인천 문학정보고등학교 남선정 교사다. 지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천에 찾아오는 도요물대 새들을 관찰하면서 새들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저어새가 여기 주변에 이제 여름에 놀러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여름을 나다가 보니까 제갈매기가 번식을 해서 새끼들이 날잖아요. 그러니까 2009년에 그 저어새들이 뭐 어차피 저쪽 가서 번식할 데도 없고 이러니까 여기를 한번 들러본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번식을 처음에 시도한 애들이 개척자였다면 걔네가 성공을 했죠. 그 다음에는 그거를 기인으로 해서 애들이 더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번식하고 있으니까 더 많이 오고. 근데 현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태어난 애들이 올해 다시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몰려오는 것 같아요. 첫 해에는 겨우 7개의 둥지에서 10여 마리만 번식에 성공했다. 하지만 해마다 늘어나서 올해는 80여 개 둥지에서 130여 마리의 새끼들이 태어났다. 태어나 날갯짓을 배우고 둥지를 떠날 때까지 번식지인 만큼 이곳에선 갓 태어난 저어새의 성장 과정 모두를 관찰할 수 있다. 저어새는 보통 4월이 되면 알을 낳는다. 24일 정도 품고 나면 새끼는 알을 깨고 나온다. 40일 정도 지나면 어미의 몸만큼 커진 새끼들이 서툴게 날개짓을 시작한다. 새끼들이 다 자라 둥지를 떠날 수 있게 되면 저어새 무리는 월동을 위해 먼 비행을 준비한다. 대만과 홍콩, 필리핀, 일본 등이 목적지가 될 것이다.
3,000km의 먼 여행. 어미는 부지런히 새끼를 먹인다. 부모는 번갈아가며 먹이 사냥을 하는데 반쯤 소화시킨 먹이를 터해내 새끼에게 먹인다. 인천 앞바다에서 새끼를 낳은 저어새들은 인근의 강화도나 영종도, 시와호 등에 남아있는 갯벌로 날아가 먹이를 찾는다. 작은 물고기나 게, 개구리 등을 좋아하는데 부리를 좌우로 흔들며 물속에서 먹이를 찾는 모습 때문에 저어새라는 이름이 붙었다. 넓은 주걱 같은 부리로 하는 사냥이 쉽지만은 않은 까닭일 것이다. 그런데 저어새들의 점심 식사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고라니다. 고라니의 서식지인 갈대밭이나 관목숲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이곳 물가까지 어떻게 왔을까? 계속되는 탐색전. 처음 만나는 대상 앞에서 적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얼마의 침묵이 흐르고 각각 제 갈 길을 간다.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들만의 공존의 질서일 것이다. 체온 유지를 위해 다시 깃털 정리에 열중하는 저어새 무리. 그 가운데 가락지를 단 녀석도 섞여 있었다. K91은 영종도의 북단에 번식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번식지에서 3년 전에 저희들이 가락지를 단 것입니다. 지금 거의 이제 번식을 시작하는 때로서 자기가 태어났던 장소로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이 녀석도 이곳에서 첫 날개짓을 하고 먹이 사냥을 배웠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이곳에서 새끼를 낳아 기를 것이다. 도심 한가운데 만들어진 인공섬. 비록 척박한 환경이지만 이곳에 새들이 찾아오는 건 주변에 안정적인 번식지와 휴식처,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먹이터가 있다는 의미다. 부족하나마 이곳에 새들의 땅을 지켜내기 위해 애써온 노력의 결실이다. 하지만 송도의 마지막으로 남은 11공구 갯벌은 현재 매립이 진행 중이다. 공사가 끝나면 남동 유수지의 저어새 섬은 고층 건물 속 외로운 섬이 될 것이다.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저어새들은 또 다른 번식처를 찾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 개체수가 는 게요, 좋긴 해요. 좋은데 얘네들 이렇게 불러들이게끔 잘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애들이 들어와서 조건이 좋으니까 애들이 막 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는 갯벌 딱 매립되면은 갑자기 애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어떻게 될지 갈피를 못 잡을 때도 있어요. 인천 경기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3분의 1이 분포되어 있을 만큼 갯벌이 잘 발달한 곳이었다. 하지만 수도권에 인접해 개발 압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기도 하다. (70년대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의 연안갯벌 매립 현황을 보면 그 변화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인천 지역은 영종도 신공항을 비롯해 청라, 송도지구 등 대규모 간척이 계속됐고 과거의 해안선은 완전히 사라졌다. 경기 지역 역시 방조제로 육지와 섬을 연결하고 그 안에 갯벌을 메우는 공사를 계속해왔다. 갯벌 대신 10km가 넘는 방조제를 쌓아 만든 인공호수 시와호는 죽음의 호수가 되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나라 간척에서 무엇을 문제 삼느냐, 환경적으로 파괴적이고 한 것들이 도대체 무슨 문제냐라고 하면 대규모 간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가장 전형적인 것이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완성이 된 그런 시화호 간척, 또 뭐 새만금 간척, 영산강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앞으로 송도의 마지막으로 남은 11공구 갯벌이 매립되면 인천의 해안에 제대로 된 갯벌은 모두 사라진다. 이곳을 잃고 나면 저새들의 다음 번식지는 어디가 될까? 새들은 자신에게 허락된 좁은 땅을 찾아 다시 헤매게 될 것이다. 봄에 떠난 도요물대새들이 돌아오는 계절, 가을. 지구 북쪽 끝에서 번식을 끝낸 도요물대새들은 남반구로 가는 긴 여정을 다시 시작한다. 그 여정의 중간 기착지는 다시 황해다. 중국 장쑤성 난퉁시의 양구습지. 가을의 양구습지에도 도요물대새들이 돌아와 있다. 한국의 서해처럼 갯벌이 넓게 형성돼 있고 먹을거리가 풍부한 이곳 역시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가운데서도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泸东洋口地区以前是长江的古入海口，所以在洋口地区的滩头是非常广阔的。那给迁徙的一些水鸟提供了很多觅食的场所，然后因为底栖生物也是十分丰富，所以在本地区的水鸟品种的数量都会比较多。每年春秋迁徙季时候，经过本地区的水鸟一个季节一个迁徙季差不多有45万只吧。 만조가 돼 갯벌에 바닷물이 차면 이곳의 새들은 제방 뒤편 양식장에 모여 쉰다. 추위가 찾아오면 화려하고 선명하던 도요새들의 깃털은 회색빛을 띠기 시작한다. 월동지로 떠날 때가 됐음을 알리는 몸의 신호다. 월동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잘 먹는 것만큼 잘 쉬어야 한다. 하지만 제방으로 쌓인 이곳 역시 휴식 공간이 부족하기만 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 중국. 급속한 개발이라는 말의 이면에는 환경이 빠르게 파괴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 새들의 땅이 사람만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양구습지가 있는 루둥현의 간척지에도 중국 최대 규모의 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서 있다.黄海沿岸最近这10多年，它这个围海造陆的速度应该说是非常快的。对恒运来讲的话，那么就是导致它的栖地完全丧失。那么对于这些长距离迁徙鸟类来讲的话，这些我们刚才讲的这些黄海区，对相对于它们是一个加油站。那么少了这些加油站呢，它们就没法进行这个迁徙活动了。 동아시아와 대양주를 오가는 새들의 생존을 쥐고 있는 황해연안의 핵심 지역에는 중국 동부연안의 갯벌 5곳과 우리 서해 갯벌이 포함된다. 가장 많은 새들로 붐비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 황해연안은 철새들의 생존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있는 지역이다. 도요물대새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갯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드는 간척의 역사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기록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간척의 규모는 점점 커져서 이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황해 연안갯벌의 절반 이상이 지난 50년 사이 이렇게 사라졌다. (80년대) 이후 서남해안에서 진행된 대규모 간척으로 사라진 갯벌의 면적만 해도 810제곱킬로미터, 현재 남은 갯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사람이 갯벌을 이용하기 훨씬 전부터 새들은 갯벌에서 살아왔다. 수천 년 세월 동안 익숙해진 먹이와 환경은 사람에게 갯벌을 내주면서 변하기 시작했다. 개발의 바람을 비껴간 외딴섬 유부도는 새들에겐 아직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다. 금강의 삼각주로 넓은 갯벌과 휴식 공간을 모두 갖춘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새들의 천국이다. 번식을 끝낸 도요새들이 유부도 갯벌로 돌아왔다. 겨울을 나기 위해 남쪽으로 가는 길. 이곳 넓은 갯벌에서 몸을 쉬어갈 것이다. 꽃가도요, 붉은 어깨도요, 좀도요. 무심히 바라보면 그저 새의 무리일 뿐이지만 가까이 가면 생김새도 습성도 이름도 모두 다른 새들이다. 모두 갯벌의 일부이고 세상의 일부이다. 깊은 밤, 섬의 정막을 깨우는 사람들. 국립생물자원관의 도요물대새 연구팀이다. 어둠을 틈타 도요새 포획에 나섰다. 새들의 쉼터에 미리 그물을 설치하고 밀물이 드는 밤 시간 쉼터에 모이는 새들을 포획한다. 포획한 도요물대새는 가락지를 부착한 다음 놓아줄 예정이지만 한밤의 소동에 녀석들은 적잖이 놀란 모양이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조류의 측정 방법대로 새의 부리와 날개, 꼬리 등의 길이를 재고 정확성을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봉투에 넣은 다음 몸무게 측정을 한다. 웨이트 39.2. 아까보다 먹었나? 네. 사이즈 자체가 좀 밍밍하고 11호, 11.2로. 새의 다리나 날개에 표지를 붙인 후 놓아주는 표지 방조도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다. 일련 번호를 새긴 가벼운 알루미늄 가락지를 다리에 채우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연한 플라스틱 재질의 유색 가락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유부도에서 포획된 새들에게는 흰색과 오렌지색의 가락지를 채운다. 126호. 126. 꽃가 034. 꽃가 옷을 입은 것처럼 알록달록한 꽃가도요. 노란 부리가 위로 휘어진 뒷부리도요. 잘 견딜 수 있거든요. 애들 자야 돼요. 통통하게 살이 오른 붉은 가슴 도요까지. 오늘은 모두 8종 35마리의 도요 물대새를 포획해 가락지를 끼웠다. 사라지는 새들의 속도와 숫자를 따라잡기엔 미약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무엇인지는 확실해진다. 연구 결과가 쌓일수록 황해의 서식지 파괴가 새들의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해 도요물대새류 지역이 워낙 지금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지역이라도 최소한 보호해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강화 남단 갯벌, 그다음에 영종도 갯벌, 아산만, 남양만 조금 남아있는 그 갯벌과 바로 이 금강하고 서천 갯벌 유부도를 잇는 이 넓은 지역의 갯벌과 이 새만금도 일부 지역과 우리가 주요 도래지라고 한 지금 남아있는 이 부분이라도 최소한 보호해야지 아마 도요물대새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먼 곳으로 날아가는지 알 수 없지만 새들은 자신들만의 생존의 법칙에 따라 먼 여행을 계속할 것이다. 바닷가에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는 것처럼 당연하게 지속되어 온 새들의 여행. 그 오래된 일상의 운명은 지금 우리에게 달려있다. The reason we have to protect the mudflats is to have the birds. The reason why we protect the birds is because, it's part of our natural heritage. In a sense, do we have the right to just cause the extinction of all these species? And if we do, is that fair for our children who may never see black-faced spoonbills, may never see spoonbill sandpipers? So I think we really need to, for future generations, take care of nature for them. 황해 연안을 지나는 새들의 숫자는 다른 어느 경로의 새들보다 빠르게 줄고 있다. 새들의 땅, 갯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은 머리 물대새, 붉은 어깨 도요, 저어새. 늘어나는 멸종 위기종은 우리를 둘러싼 생명들의 세계가 지금보다 훨씬 단순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진화와 도태의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 사라지는 생명들. 그것은 언젠가 우리 삶의 재앙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해마다 봄바람을 타고 손님처럼 찾아오는 철새들. 그 새들이 돌아오지 않는 봄도 지금의 봄과 같을 수 있을까?